결론만 먼저 얘기를 하면 유제품과 동물성 식품을 줄이고 야채와 채소 위주의 식단을 꾸렸더니 생리통의 강도가 확 줄어들고 훨씬 규칙적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설입니다. 지금 제 아내는 2012년도부터 연애를 시작했고 17년도에 결혼을 했거든요. 지금까지 11년째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주 사랑해. 지긋지긋. 근데 10년이 넘도록 가까이 지내다 보니까 별의별 일도 겪고 사건도 겪고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 울고 웃고 굳이 서로 몰라도 되는 것까지 너무 많이 아는 사이가 됐거든요. 그 중에서도 아내의 생리통이 갈수록 심해졌고 생리불순이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다른 텀이 너무 길어가지고 산부인과에 갔던 경험도 있고 그때 병원 간 것 때문에 보험 가입할 때 문제가 됐던 기억도 있습니다. 생리통 약도 엄청 많이 먹었고요. 여튼 그 날이 시작하기 전후로 스트레스 지수가 올라가니까 별거 아닌 일이 싸움의 주제가. 근데 제가 최근 들어서 이 식습관으로 건강성을 충분히 유지하고 몸과 마음의 상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식습관이 몸의 대사작용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니까 호르몬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 생리통도 먹는 것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게 돼서 관련된 자료랑 책을 좀 살펴봤는데 그 방법들을 실제로 적용해 보니까 정말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가 도움받았던 내용을 공유해드리고자 합니다. 결론만 먼저 얘기를 하면 인간의 호르몬의 양에 영향을 끼치는 유제품과 동물성 식품을 줄이고 식이섬유가 많이 포함된 야채와 채소 위주의 식단을 꾸렸더니 생리통의 강도가 확 줄어들고 생리의 주기도 훨씬 규칙적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참고로 저희 부부는 비건이나 채식주의자는 아니에요. 여러분, 임신을 하면 입덧을 하잖아요. 왜 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입덧은 엄마와 뱃속에 있는 아이 모두를 위해서 우리의 몸이 일부러 만들어내는 방어 기전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아니,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입덧이 나를 보호하기 위한 거라고? 네, 맞아요. 우리 몸이 나를 지키기 위해서 입덧을 일부러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잘 아시다시피 우리 몸은 평소에 면역 체계의 철통 같은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외부로부터 바이러스나 염증이 들어오면 백혈구나 NK세포, 각종 림프구들이 출동해서 균을 없앤다거나 우리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죠. 항상성을 유지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임신 중에는 몸이 일부러 산모의 면역력을 살짝 낮춥니다. 일부러 방어 능력을 약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엄마의 몸속에 들어온 아빠의 DNA를 오해해서 거부하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 몸의 면역계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몸에 잉태된 아이가 혹시나 낯선 존재로 잘못 인식이 돼가지고 공격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애초에 아주 섬세하고 똑똑한 우리의 몸이 그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면역력을 낮춰놓는 겁니다. 그럼 몸이 평소보다 약해지겠네? 네, 맞아요. 하지만 평소보다 산모의 몸은 후각과 미각이 유별나게 예민해집니다. 우리 몸이 일부러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임신 초기에 이 잉태된 아이를 조금 더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낮아진 면역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우리 몸이 임시 방어막을 한 겹 더 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건강에 해가 될 것 같은 음식이나 그런 냄새, 평소에는 절대 눈치채지 않고 맛있게 먹었을 음식인데 조금이라도 신냄새가 난다거나 상한 것 같은 조짐이 보이기라도 하면 우리 몸은 그 음식을 거부하도록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입구에서 벤치를 만에 하나 상황을 대비하는 거예요. 물론 영양학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음식이 차단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혹시 잘못 먹고 탈이 날 바에야 과잉 방어하는 편이 훨씬 낫다고 우리 몸이 판단하는 거예요. 생존의 관점에서는 뱀처럼 생긴 기다란 고무 호수를 보고 놀라서 호들갑 떨고 나중에 놀림 당하는 게 낫지, 그냥 덤덤하게 있다가 뱀한테 물려서 죽는 것보다는 결과적으로 훨씬 이익이라는 거죠. 우리의 몸이 산모와 아이 두 명의 생명을 확실하게 지키는 쪽으로 판단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인류는 우리 인간의 몸 안에 존재하는 호르몬의 개수를 다 파악하지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몸에서 영향을 끼치는 호르몬의 개수는 한 개, 두 개 이렇게 천천히 발견되다가 지금은 약 80여 개 정도의 호르몬을 발견했다고 해요. 심지어 그 호르몬의 임무가 딱 한 가지만 있는 것도 아니래요. 이 얘기를 한 이유는 우리 몸은 정말 신비롭고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방법으로 작동되고 있다는 겁니다. 몸의 그런 신비한 작동을 전반적으로 통제하는 게 이 호르몬이라는 존재예요. 호르몬은 정상적인 대사 속도를 증가시키거나 감소시켜서 임신처럼 우리 몸에 큰 변화를 일으키는 사건이나 각종 스트레스나 쾌락으로부터 우리 몸의 수치를 정상화시키는, 보이지는 않지만 몸의 전체적인 장기 조직들을 지휘하는 아주 중요한 화학 물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생리통의 원인이 뭘까요?
여성의 자궁은 이렇게 표현하면 매달 김칫국을 마시는 기관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매달 습관적으로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을 대비하는 기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임신할 것을 대비해서 우리 몸에서는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이 마구마구 분비되고, 이 호르몬은 자궁의 내벽을 두툼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렇게 두꺼워진 상태로 한 일주일 정도 목 빠지게 기다리다가 이번 달은 불렀네 이런 느낌이 들면 실망을 하고 에스트로겐 수치가 크래시 확 떨어져요. 이때 두꺼웠던 자궁 내막이 생리혈과 섞여서 배출되게 됩니다. 내막에서 벗겨지는 자리에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이 물질이 바로 범인이에요. 생리통의 범인. 아랫배를 쥐어뜯게 만드는 통증을 유발하는 원인 물질이라고 합니다. 내막이 많이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아까 방금 얘기한 그 호르몬이 우리 몸을 공격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우리는 에스트로겐 수치를 조절을 해서 자궁의 내막의 두께가 필요 이상으로 두꺼워지지 않도록 유지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고기 위주의 식단이나 유제품, 식이섬유가 없는 가공식품 위주의 식단은 에스트로겐을 폭발적으로 늘리는 주범입니다. 그래서 이 채식 위주의 식단을 병행을 하게 되면 에스트로겐의 수치를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자궁 내막의 두께도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호르몬에도 영향을 주지만 채소안에 포함된 식이섬유가 잉여 호르몬과 결합을 해서 배출되기가 쉽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간에서 하루 종일 피 속에 섞여있던 여러 가지 불필요한 물질들을 걸러내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 걸러내진 게 독소가 될 수도 있고 약물이 될 수도 있고 호르몬도 간이 걸러서 배출을 시킵니다. 걸러진 찌꺼기들은 담도라고 하는 관을 통해 우리의 소장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이때 장에서 머물고 있던 식이섬유가 각종 찌꺼기들을 싹 모조리 끌어안고 배변 활동을 통해서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 장 속에 식이섬유가 충분히 있지 않으면 호르몬이 다시 몸으로 재흡수가 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독성이나 호르몬 같은 것을 신체 안으로 다시 흡수되는 것을 막고 체외로 배출시키는 일을 식이섬유가 해주는 거고, 이 식이섬유는 채식 위주의 식단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리하면 채식 위주의 식단을 하면 호르몬 수치를 조정할 수가 있고, 채식에 포함된 식이섬유가 잉여 호르몬 배출을 돕고 체중이 감소하기 때문에 애초에 지방에서 생겨날 수 있는 호르몬의 양을 줄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식이섬유는 5대 영양소와 더불어 6대 영양소라고 불립니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무기질, 비타민, 그리고 식이섬유예요. 섬유소는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지만 특히 장 건강에 특별한 도움을 줍니다. 우리 몸 안에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 미생물 군집체가 살고 있는데 균의 전체 비율에 따라서 예를 들어 한 30%는 유익균, 40%는 중립을 지키는 균, 30%는 몸에 유해한 균, 이런 식으로 비율에 따라서 질이 나쁜 균이 높아지면 우리 몸의 건강성이 약화되고, 반대로 양질의 균이 우리 몸속에 많이 있으면 장이 건강해지고 행복해집니다. 우리의 행복을 주관하는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의 95% 이상이 위장에서 분비된다는 사실은 제가 저번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죠. 이때 식이섬유는 장에서 이 유익한 균들이 잘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역할을 해. 먹이가 될 수도 있고 미생물이 살아가는 집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나 유산균 같은 것을 사서 먹기도 하잖아요. 사서 먹는 것도 물론 좋지만 애초에 이 몸 안에 유산균이 잘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우리가 일반 음식을 통해 더 자연스럽게 만들어주는 게 훨씬 좋겠죠. 그 방법은 식이섬유가 많이 포함된 음식을 섭취해주는 겁니다. 아이를 키울 때 아기가 감기에 걸리면 병원에 가죠. 그럼 병원에 가면 약도 주지만 그 약 중에는 항생제도 꼭 들어있거든요. 아이의 몸속에 있는 유익균까지 해를 입어가지고 마이크로바이옴의 균형이 깨집니다. 감기 치료하러 병원 갔는데 감기는 나을랑말랑 하다가 장염에 걸린다거나 이렇게 부작용이 나타나는 이유도 위에서 얘기한 미생물의 영향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유제품을 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아니, 우리 몸에서 그냥 생성되는 호르몬도 다 컨트롤이 안 돼가지고 통증이 있다고 하는데 굳이 우리가 우유에 포함되어 있는 잉여 에스트로겐을 마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우유라고 부르지만 사실 우유는 뭐죠? 소의 젖이에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유를 생산하기 위해서 젖소를 해마다 강제로 임신을 시킵니다. 불편하지만 사실이에요. 임신을 한 젖소니까 몸에서 계속 에스트로겐이 분비가 되겠죠. 착유되는 우유에 에스트로겐이 흘러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유를 치즈나 이런 가공시키는 과정에서 농축되기 때문에 호르몬의 수치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TV에서 봐서 아시겠지만 열악한 환경에서 동물을 키우는 곳이 많기 때문에 비좁은 공간에서 북적거리고 그 많은 배설물, 각종 균으로부터 감염병이 도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주입하는 항생제 주사는 덤입니다.
시중에 생리 통증을 완화시켜준다는 각종 약들이 엄청 많거든요. 타리돈, 게보린, 펜잘, 부스코판, 스피드펜, 이스펜, 우먼스타이레놀, 자이날 사이베린, 각종 약들이 많더라고요. 이 약들의 원리는 호르몬 분비를 강제로 억제하거나 근육을 수축시킨다거나 아랫배가 붓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뇨제를 추가한다거나 자연스럽지 않게 강제로 수행하는 역할을, 뒤에 약 설명서 보면은 이름도 참 생소하고 발음하기도 어려운 물질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죠. 하지만 이 성분들에는 간세포를 파괴한다거나 식이 조절에 장애가 생긴다거나 졸음이나 어지럼증을 유발한다거나 위장 출혈, 장애, 소화기능, 신장기능 저하 등 무시무시한 부작용을 안고 있다고 그 약 설명서에 쓰여져 있어요. 여러분이 매일 구매하는 그 약 뒤에 설명서에 부작용이 그렇게 쓰여 있다고요. 지금 가서 읽어보세요. 아니면 그냥 네이버에 쳐보세요. 생리통약 부작용. 정말 어나더 레벨의 고통 때문에 식단 조절을 통해서 매니징 할 수 있는 고통 수준을 넘어섰기 때문에 일회성으로 약을 먹는 것까지는 어쩔 수가 없겠지만, 이런 부작용이 잠재되어 있는 약을 생리통이 올 때마다 매번 먹는 것은 너무 위험해 보입니다. 우리 몸이 그동안 열심히 구축해 놓은 내 몸의 대사 메커니즘을 망가뜨릴 것 같아요. 통증의 원인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 수도꼭지가 고장났는데 바닥에 떨어진 물만 자꾸 닦아주고 원인은 그대로 두는 것 같은, 조금 과장해서 빈대 잡으려고 초려삼간 태우는 느낌? 여러분, 딱 한 달 정도만 동물성 식단을 좀 줄이고 유제품 섭취 줄이고 채식 위주의 식단을 해보세요. 유의미한 변화가 있을 겁니다. 물론 사람마다 천차만별 다 다르시겠지만 적어도 제 아내 같은 경우에는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건강을 생각해주는 사람은 유명한 의사나 일면식도 없는 전문가가 아니라 제약회사가 아니라 우리 자신 스스로가 되어야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도 유익한 내용 알려드릴게요.